재활승마이론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4년 3부 시작하겠습니다. 60일 재활승마 감석 시 반드시 재활승마 지도사가 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승대에서 복대 조이기 2. 기승자 기승 후 등자 길이 수정 3. 강습 직전 안장 및 굴레 세트의 정확한 장착 점검 4. 강습 중 처음으로 평부에서 속보 변환하기 직전 복대 점검. 문제가 재활승마 감습 시 재활승마 지도사가 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사이드워커나 발 리더가 해야 될 사항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었고요.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기승대에서 복대를 조이는 것 자체가 말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서 그 기승대에서 복대를 조이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문제를 냈으면 골랐을 텐데 재활승마 지도사가 이렇게 하니까 약간 문제를 꽈서낸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어쨌든 문제를 푸셨어야 하는 문제고요. 아마 요 기승대에서 복대 조인다 이 표현은 21년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재활승마 할 때는 기승대에서 절대 복대 안 조인다. 요거 꼭 감안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이 다음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는 법적 장애가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시각장애, 다, 언어장애, 다, 뇌변변장애, 라, 청각장애 1. 가나, 2. 나다, 3. 다라, 4. 가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법 이런 법이 있어서 그 두 가지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그 명칭,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차이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은 되게 그나마 흔한 장애, 그러니까 흔한 장애라기보다는 좀 딱 떨어지는 장애와 좀 애매한 장애, 그러니까 해당 법에서 정리하기가 애매한 장애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각장애랑 청각장애는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이든 간에 정의를 다르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하고 라는 둘 다 정의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가라를 제외하니까 나다만 남잖아요. 그래서 나다 이렇게 풀었고요. 원래대로 FM들이 했으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리스트와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리스트를 정확히 알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건데 전 약간 이렇게 꼼수로 풀었고요. 보시면 시각장애는 같고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장애인복지법에 언어장애가 있고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지체장애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그거를 뇌변변장애와 지체장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같고요. 근데 약간 교육 분야 특수교육법이니까 교육 분야에 좀 특수한 장애라서 이런 명칭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요거는 장애인 복지법에는 없고 장애인 특수교육법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언어장애하고 뇌변변 장애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문제였는데 정서행동장애하고 학습장애가 장애인 복지법에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을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꼼수였지만 딱 떨어지는 장애 그리고 각각 법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장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재활승마장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한다. 실내 마장에서는 휠체어 이동의 편리성을 위하여 기승경사로를 설치한다. 원형 마장의 경우 기승자는 말로부터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받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 마장의 문을 열어놓을 경우 긴 강목이나 굵은 흰색 로프를 이용해 목축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책을 보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책의 분량도 많고 그 부분을 막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장애인들의 좀 편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승마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풀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1번, 2번,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1번하고 2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가 더 돼야 된다라는 내용에 있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장애인 재활승마를 위한 게 아니더라도 일반 승마 회원들을 위해서도 긴 강목이나 굵은 흰색 로프를 이용해서 목젖과 같은 효과가 나서 말이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게 막아놓는 게 좋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원형 마장의 경우 기승자는 말로부터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받음으로 자주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일반 승마 배울 때도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진짜 초보자 때 균형 잡기 어려울 때만 이제 원형 마장을 쓰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은 똑같은 패턴을 원형을 도는 게 기승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형 마장에서 나가잖아요. 재활승마도 같은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의 움직임을 사람이 받아서 그걸로 해서 치료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리듬과 제한적인 움직임을 받는 거는 치유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부터 반복되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받기 때문에 원형 마장은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말을 조련하는 공간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4. 재활승마 강습 시 하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하마는 기승자가 다리 벌림 동작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일반 하마 시 지도사는 두 발을 나란히 서서 기승자를 하마시킨다. 3. 기승자가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며 내려오는 것도 운동이고 지면으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응급 하마 시에는 사이드워크가 기승자를 하마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은 일반 하마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가 말 직접 타고 내리는 것처럼 비장애인들도 하는 하마 방법을 일반 하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일반 하마는 당연히 기승자 다리를 못 벌린다거나 이런 분들은 일반 하마가 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그런 기승자가 어느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자리정지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일반 하마시 기승자가 혼자 내리잖아요. 그때 지도사가 두 발을 나란히 서서 있으면 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기승자가 스스로 내려와야 되고 그것도 지면 내리는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 착지가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때 지도사가 두 발을 나란히 서서 하마를 시키면 만약에 하마하면서 체중을 잃어서 지도사 쪽으로 올 때 두 발이 나란히 있으면은 그 체중을 지탱하기 어렵잖아요. 같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발을 나란히 해서 그냥 하마시키는 거는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책에는 오른발 끝이 기승자를 바라보고 왼발은 약간 벌린 상태로 선 뒤 오른발을 약간 뒤로 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의 왼쪽으로 내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말의 왼쪽에 뒤편에 지도자가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왼발은 약간 앞에 두고 오른발을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있으면서 하마하는 것을 받아줘야 그래야 체중을 같이 쏠려가고 같이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발을 나란히 하면 뒤로 밀릴 수 있으며 기승자가 하마하는 쯤에서 또 밟힐 수도 있다. 진짜 양쪽 발 다 밟히면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오른쪽 발을 약간 뒤로 뺀다, 벌려서 뺀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 다음 중 기승자 발작에 의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을 옳게 대하라는 것은 발작 발생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질 수 있으므로 휴식을 권한다. 어떤 동작이나 경련으로 발작이 심해지면 응급 하마시켜 바닥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잡거나 눌러 부상을 방지한다. 강습장의 모든 말을 멈추게 하고 부딪혀 다칠 만한 것들을 제거한다. 경도 발작의 경우 깜빡 졸는 정도에서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있으며 깨어나면 하마시키고 기승자를 강습장에서 벗어나게 한다. 발작이 끝난 직후 물을 마시게 하면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된다. 1. 가나라 2. 나라마 3. 가다라 4. 다라마
발작을 하게 되면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 학교에 초등학교 때 한두 명씩,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이 많은 사람 같은데, 한두 명씩 이렇게 경련이나 발작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 선생님이 발작하는 동안에는 주변을 다 치워놓고 그러니까 막 발작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다치지만 않게 다 치워놓게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나번 같은 경우에 움직이지 못하게 잡거나 눌러 부상을 방지한다. 요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 들어가면은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1번, 2번을 이렇게 제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 같은 경우에 발작 끝난 직후에 물을 마시게 하면 오히려 발작이 끝난 직후에 물을 마셨다가 다시 갑자기 또 부분 발작이 오고 해서 그런 게 기도 같은 걸 막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를 저는 책에서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도 답이 아니네. 이렇게 해서 1번, 2번, 4번을 제끼고 나니까 답이 3번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냐,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이런 거를 최대한 접목시켜서 이렇게 풀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하고 다하고 라는 맞는 표현이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라는 발작이 났을 때는 잡거나 누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놓는다. 그리고 발작 끝난 후에는 뭘 마시면은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실 걸 주지 않는다. 이 부분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제품도 갖고 왔고요. 어쨌든 제화선마지도사가 다른 과목에 비해 제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일단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계속 부족함이 없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